자, 여러분 페이지 89에서 94에 들어있는 기출문제 오늘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풀이 해설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꼭 보고 싶은 문제만 보시면 되고요. 자신 있으면 하나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단원도 쉽고 문제도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없기는 해요. 다만 통합형 문제가 몇 개 있죠. 뒷단원에 있는 내용이 첨가돼서 출제가 된 건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수능 강의 베이스니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뭐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까먹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뭐 생명과학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몇몇 선지는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뭐 미리 시간 되면 채우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쉬우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5번 문제인데 광합성과 세포흡 그림이죠. 빛에너지 흡수하면 광합성. 자, 얘는 이제 ATP를 생성하는 세포흡. 오늘 쓰는 게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 쓸게요. 그래서 골라봅시다.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라고 나왔죠. 모두가 아니라 일부죠. 틀렸습니다. 절반 이하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나가니까.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맞고요. 식물에서 나가 일어난다 이거 맞는데요. 디귿선지만 좀 잘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식물은 광합성, 동물은 세포흡 이거 아닙니다. 자, 식물하고 동물을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자, 식물하고 동물 둘 다 이제 영양소 획득과 에너지 획득 두 활동을 다 해야 되는데요. 식물은 영양소를 먹지 않고 만들죠. 뭘로? 그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영양소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먹잖아. 섭취죠, 섭취. 그러니까 광합성하고 섭취가 동물, 식물에서 서로 대응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를 얻을 땐 영양소를 분해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세포호흡은 둘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둘 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간은 보니까 세포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 과정을 보는 거네요. 세포. 나는 보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구나. 그럼 이건 글리코젠 합성인데요. 왜냐면 이제 포도당이 단당류고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글리코젠이 다당류. 포도당을 막 연결해야지 글리코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 바로 들어갑시다. 가에는 효소가 필요하다. 모든 물질 대사는 필요하죠.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된다. 여기서 이제 열이 바로 나오죠. 그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기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의 용도 중에서 체온 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에서 동화작용이 끝에 뭘로 끝납니까? 합성으로 끝나죠? 그럼 당연히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 요것도 이제 세포흡 그림이네요. 보시면 이제 기역이 O2고 니은이 CO2인 건 알 테고 없네요. 자, 갑시다. 기역은 O2이다 맞고 포도당의 에너지는 또 모두래. 아니라니까. 열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니까 틀렸고 근수축 과정에서는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ATP의 용도를 물어보는 건데 모든 생명 활동에 대부분 생명 활동에 모든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TP가 사용이 되죠. 뭐 근수축이든 물질 합성이든 체온 유지든 ATP가 사용이 됩니다. 자,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28번. 자, 광합성과 세포 빛에너지가 있으니까 가가 광합성, 나가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다른 비어있는 게 없으니까 가보죠. 가에서 동화작용, 광합성이 동화작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에서 ATP가 합성된다. 세포흡 때 ATP 만들어지죠. 식물에서 나가 일어난다.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했던 얘기죠.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뭐 그림이 똑같아서 안 바뀐 줄 알았어. 얘 밑에 있네.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 광합성, 세포. 자, 간화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되죠. 물질 대사니까. 간은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세포흡이 염록체가 아니라 광합성이 염록체죠. 세포흡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나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광합성이 이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과정이죠. 답은 이제 3번. 자, 30번 가죠. 세포흡하고 ATP 전환 과정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O2고, CO2고,
그림을 보니까 얘가 ATP고 아래가 ADP네. 그러면 뭐 A랑 B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A는 이제 ATP가 사용되는 거고 ATP 분해라고 보셔도 되고 B는 ATP를 생성하는 거죠. ATP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죠. 기억은 CO2이다. 아닌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의 B 과정 뭔데? ATP 합성. 그렇지. 세포 안에 ATP 합성이 포함이 되죠. 자, 가에서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아까도 나왔던 거죠, 이거. 여기서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뭐 열 에너지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ATP의 용도에 체온 유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일과인데 보니까 1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니까 이거는 단백질 합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글리코젠 분해가 되겠네요. 글리코젠 분해. 그럼 합성과 분해니까 뭐예요? 각각. 위에 있는 게 동화. 그죠? 동화. 아래에 있는 게 분해죠.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1은 동화작용이다. 바로 물어봤네요. 자, 두 번째 형질세포에서 1이 뭔데? 동화작용을 떠나서 단백질 합성이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이게 왜 맞냐면 자, 이 단백질 합성 있잖아요. 이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 이거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봐요. 세포 자체가 내부에 뭐 소기관도 있고 효소도 있고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생장하고 형성하려면 단백질 합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 형질세포가 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제 뒤에 방어작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골지체가 있고 핵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기능이 뭡니까? 형질세포 기능이 자 항체 생성입니다. 근데 항체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슐린은 간에서 이를 촉진한다. 이가 뭐야? 이게 이제 글리코젠 분해인데 인슐린의 기능이 뭐였죠? 인슐린의 기능이?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근데 혈당을 낮춘다는 것은 포도당의 농도를 낮춘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줄여야 되니까 반대 과정을 합니다. 사실 요거 3단원 했으면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 봐 해주는 거야. 아까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 혹시 이 과정 누가 하는지 알아요? 요거는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 호르몬이 하죠. 자, 32번 가봅시다.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 비어있네요. O2, CO2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A가 O2는 맞고요. 두 번째, 페포 모세혈관에서 페포로의 B, CO2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뭐 CO2의 이동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O2 이동이든 CO2의 이동이든 우리가 이걸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데, 자, 기체 교환은 원리가 뭐냐면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이면 ATP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고 이거는 이제 뭐 2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순서를 기관계 통합작용까지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아실 테고 아니면 뭐 세포호흡까지 하고 풀었으면 모를 수도 있다. 자,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를. 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자, 33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억은 뭐가 될까요? 기억은 CO2가 되겠네요. 자, 기억은 암모니아이다. 암모니아 아니죠? 자,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당연히 필요하고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드디어 일부 정신 차렸나 보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 자, 34번인데 이 그림 참 많이 나오네요. 요게 이제 광합성, 아래가 이제 세포호흡인데 사실 이 그림은요 개정 요번에 되고 나서 조금 출제 비중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광합성에 대한 언급이 좀 줄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봅시다.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자, 광합성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않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나에서 ATP가 합성된다. 세포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디귿은 뭡니까 이거? 너무 많이 보는데 물질 대사의 효소가 이용된다는 늘 참이다. 자, 넘어갈게요. 35번 보면은 가가 이제 뭐예요? 이거 글리코젠이 다당이라고 그랬죠. 얘가 단당이고 다당이니까
여기 이제 글리코젠 합성인데 동화 작용이 되죠. 뭐 합성으로 끝나면 동화인 거 알죠? 안 써도. 근데 뭐 오른쪽은 이거 뭐 세포호흡이네요. 세포호흡. 나머지 비어 있는 거 없으니까 선지 가면 가에서 글리코젠은 다당류에 속한다. 사실 이런 선지도 개정되고는 이제 나올 확률이 거의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개정 전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배우는 단원이 있었는데 통합과학으로 밀려나서 지금은 생원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왜냐면 얘네들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혈당량 조절도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나에서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일부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A랑 B 보시다시피 비대더니가 들어가니까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호흡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위에가 ATP, 아래가 ADP, 서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네요. 자, 선지 갈게요. A에서 비대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죠. 광합성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선지가 앞에도 많이 나왔었죠. 무조건 맞고. 기억 과정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기억 과정이 ATP가 ADP가 되면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인상결합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B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에서 기억이 뭐야? 니은이구나. 니은이 ATP 합성이죠. 세포호흡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ATP 합성이니까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굴러라고 하는데 빠진 것도 없고 다 알려줬는데? 갑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세포호흡도 이화작용이죠. ATP 구성 원소는 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인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ATP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데 그 인산이 우리가 뭐 이렇게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여기 이제 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산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냐. 또 인산도 종류가 여러 개라서 분자식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산 하나가 PO4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인하고 산소가 결합된 분자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ATP 구성 원소에는 인이 포함된다가 맞고,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자,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38번 보면은 간은 이게 소화거든요. 소화. 무슨 소화야? 탄수화물 소화죠. 이 녹말이 이제 탄수화물이니까. 물론 얘만 탄수화물은 아니고 다 탄수화물이긴 한데요. 크기가 다르죠. 얘가 이제 다당류, 얘가 이당류, 얘가 단당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단당류, 다당류 이런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냥 알아는 두시되 출제율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세포호흡인데 뭐 기호가 좀 있네요. 요게 O2고 요게 CO2. 갑시다. 엿당은 이당류에 속한다. 요거는 이제 저 물질에 대해서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죠. 호흡기를 통해 B, 뭔데? CO2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자, 이산화탄소는 호흡기,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죠. 맞고,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 소화나 세포호흡이나 공통적으로 물질대사 카테고리 중에 동화가 아닌 이화에 속하죠. 네, 맞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 왼쪽이 보니까 ADP죠. 인산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ADP와 인산이 같이 있다. 자, 오른쪽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ATP. 기억은 ATP이다 아니죠. ADP죠. 미토콘드리아에서 1 ATP 합성 과정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세포 과정 안에 포함되니까. 과정 2면 저 왼쪽으로 가는 건데요. 인상결합이 지금 여기가 끊어지는 게 보이시죠?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간단한 문제였고요. 40번. 간은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데 뭐 단당이니까 이것도 소화죠. 소화. 탄수화물의 소화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자,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둘 다 이화작용이죠. 나에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CO2가 있다라고 했는데 노폐물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타냈네요. CO2하고 H2O가 있죠. 가와 나에서 그쵸,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이용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만 하고 문제를 풀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기관계 통합작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죠. 세포호흡에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단백질의 경우에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암모니아예요. 반응물에 질소가 있으면 생성물에도 질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노폐물이 한 종류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이 포도당, 단백질이 아미노산, 요 과정은 소화네요, 소화. 그죠? 소화. 요 과정은 그럼 세포호흡이 되겠네요, 세포호흡.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 두 개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니까 이화작용이 맞죠? 호흡기를 통해서 기억, CO2가 몸 밖으로 나간다.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고. 자, 디귿이 이제 마찬가지로 기관계의 통합작용 단원을 듣고 풀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간에서 니은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요소 전환되는 건 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장소가 간이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서 이제 해독작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간이 해독작용을 많이 하죠. 뭐 알코올도 분해하고. 어쨌든 간에 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은 기관계 통합작용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2번인데 가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래. 얘가 뭐야? 탄수화물이고 나가 단백질. 이 지방이네요. 자, 간은 탄수화물이다 맞고요. 간에서 A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게 간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앞에 나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지방의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셋 다 공통입니다. 그 암모니아만 단백질에서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에서만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맞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43번 가보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됐다. 이거 단백질 합성이죠. 요거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것. 이게 이전 문제하고 전전 문제에 계속 나왔던 건데 여기 이제 요소 사실은 합성인 게 요소가 더 큽니다. 암모니아가 좀 더 작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서 동화작용, 단백질 합성은 뭐 동화죠, 무조건. 간에서 나가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왔던 선지니까 맞고요.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기억이 있다. 기억이 뭐죠? 암모니아. 아니죠. 암모니아는요,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사용할 때 혹은 단백질의 소화산물인 아미노산을 세포호흡에 사용할 때 그 외에 뭐 탄수화물이나 뭐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 상태로 쓰겠죠. 혹은 지방이나 이런 경우는 둘 다 질소가 없어서 암모니아가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지우고. 자, 이제 효모 발효 실험으로 넘어왔네요. 자, 보니까 증류수에 효모를 넣어 효모액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효모는요, 이제 발효관입니다. 발효관은 무산소호흡이죠. 무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건데 산소가 없으면 포도당을 뭘로 바꿉니까? 에탄올하고 이산화탄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량 ATP를 획득을 하죠. 다량은 아니지만. 근데 뭐 문제를 보니까 1하고 2에서 뭐 산소는 없어도 되는데 발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류수예요, 근데. 여기가 당입니다. 얘는 심지어 포도당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한 기체, 정상적으로 발효를 했다면 CO2가 발생을 할 텐데 CO2 발생이 둘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긴 당이 없으니까 발생 안 하고 나에서만 발생을 하겠죠. 나가 아니라 이에서만 발생을 하겠죠. 기호를 잘못 봤네. 자, 가죠.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발생하는 기체면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이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에서만 요 이제 발효가 일어날 텐데 발효가 무산소호흡이고 이화작용이죠. 어쨌든 자, 맞고요.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는 1이 2보다 크다. 1은 CO2가 발생을 안 합니다. 물론 원래 지니고 있던 당이 조금 있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못하죠. 어쨌든 이거는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자, 45번 보면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똑같은 거네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증류수 포도당. 이번에 5%야. 당이 더 늘었어. 그지? CO2 발생은 당연히 R에서만 일어날 겁니다. 맹관부에 모인 기체가 CO2가 되겠죠. CO2. 자, 선지 볼까요? 기역은 조작 변인이다. 얘가 무산소호흡, 즉 발효를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를 뭘로 확인하는 거야? 맹관부에 모인 기체 CO2를 이걸 측정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실험의 결과값이란 얘기죠. 요거는 결국 실험 결과니까 종속 변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조작 변인이다? 아니죠. 조작 변인은 그럼 뭐예요? 실험군, 대조군을 다르게 놓은 거죠. 두 집단을 다르게 놓은 게 당이죠, 당. 포도당의 농도. 이런 게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틀렸고. 나의 비에서 CO2가 발생을 하죠. 그다음 맹관부는 꼭대기인데 여기 수면의 높이를 물어봤네. 자, 여기 만약에 CO2가 생기면 기압 때문에 수면이 내려가겠죠. CO2 때문에 수면이 내려가는 게 B죠. 그러면 A가 수면이 더 높다라고 봐야죠. 근데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어, 46번 보니까 이게 대사량 얘기인 것 같거든요. 1일 대사량. 1일 대사량이 모두 다 합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별로 분류를 해놨네. 가시죠. 기초 대사량은 1일 대사량에 속한다. 모두 속할 수밖에 없죠. 활동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 유지면 이거 기초 대사량이죠. 그죠? 틀렸죠. 기초죠.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 양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체중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자,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세 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 같네. 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1일 대사량이라고 한다. 자, 최소한의 에너지량은 1일이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하댔더니 기초 대사량이죠. 너무 빨리 읽었더니 놓칠 뻔. 자, 틀렸어요, 쟤는.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 대사성이란 맞고요. 고지혈증은 대사증 질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답은 BC가 되겠네, 4번. 자, 넘어갈게요. 자, 48번 똑같네. 셋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 맞고요.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 오케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비만 자체를 또 대사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불러도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셋 다 똑똑하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비만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에너지량보다 섭취한 음식물에서 얻은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에너지 불균형, 에너지 과다겠죠. 비만이 되는데 비만은 뭐 이런 대사성 질환율이 올라간다. 자, 갈게요. 기억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활동대사량은 생명활동이 아니죠. 생명활동 유지하는 데 최소한, 이거는 기초대사량 얘기잖아요. 틀렸고. 자, 니은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그죠? 세 개 다 대사성 질환이죠.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라서 답은 니은, 디귿. 자, 표는 사람의 질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가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고지혈증이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당뇨병일 텐데 당뇨병의 원인이 여기 나왔는데 특징이라고 했는데 뭐 앞에 원인이 좀 나와 있죠. 호르몬 뭐의 분비 이상이야? 인슐린 분비 이상이죠. 그건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아서죠. 갑시다. 간은 당뇨병 아니에요. 기억,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 이자에서 분비가 돼서 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요거 맞네요. 네, 사실 요거는 호르몬 뒷단원 해보면 무조건 아는 거죠. 통합형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와 나는 모두 대사성 질환 맞죠? 답은 니은 디귿. 자, 가와 나는 사람 A와 B인데 보니까 정상인과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딱 봐도 A보다 B가 혈압이 높죠. 그러면 가가 정상, 얘가 고혈압. 물론 저혈압 환자라고 했으면 얘가 저혈압, 얘가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숫자가 이게 고혈압 수치에 맞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 정상 수치에 맞게 나오고 이게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이제 혈관벽을 미는 힘이고요. 이완기는 심장이 이완할 때 혈압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심장이 수축할 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혈압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있다. 맞고 T1일 때 수축기 혈압은 A가 B보다 높다. 무조건 나가 혈압이 다 높죠. 그러니까 틀렸고 B는 고혈압이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이네요. 표는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체질량에 따른 사람의 어떤 분류, 상태 분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그 상태에 따른 고지혈증 발병 비율, 그걸 가지는 사람의 비율, 뭐 이런 걸 나타낸 표죠. 자, 보겠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0이면 여기야, 여기. 이 사람은 정상인데? 맞네요. 고지혈증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이 정상보다 높다. 맞네요. 오른쪽 거 보면 알 수 있죠. 대사성 질환의 고지혈증이 있다. 자, 답은 5번. 이렇게 대사성 질환 혹은 에너지 대사 문제가 쉬워요. 그 어떤 단어보다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통합형 문제 아니면 안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됐고요. 이 다음 강의도 문제풀이 강의죠. 여러분들이 듣는 순서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포호흡하고 대사성 질환을 듣고 나서 기출을 풀고 이걸 듣고 그 다음에 기관계 개념 듣고 기관계 문제 풀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원 한 방에 끝내고 기출 한 방에 들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꼼꼼하게 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단원일수록 차라리 꼼꼼하게 하고 여러 번 안 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어쨌든 다음 강의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